2025년 여름 LA 한인타운의 한 낡은 식당 앞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희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억대 규모의 후원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고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이런 초라한 식당이라니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를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켜낸 15년 전 약속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진가를 보여주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로이터 통신 LA 지부에서 20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해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스타들의 이적 소식을 다뤄왔지만 손흥민의 LAFC 합류만큼 화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2025년 여름 그의 이적 발표 당일 CNN부터 ESPN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토트넘의 전설이 메이저리그 사커로 아시아 최고 스타의 미국 도전, LAFC의 대박 계약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솔직히 저희도 흥분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톱 수준을 유지하는 선수가 MLS로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라면 더욱이요. 그의 첫 기자회견에는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라이브 시청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단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구단 홍보팀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죠. 미스터 톰슨,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무슨 변경 말씀이세요? 원래 오늘 오후 예정됐던 나이키 광고 촬영과 내일 ESPN 단독 인터뷰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미국에 도착한 월드스타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 스케줄을 미룬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처럼 프로페셔널한 선수라면 더욱이요. 혹시 컨디션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가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기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단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브 라이트 LAFC 단장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보통은 미디어 스케줄을 최우선으로 잡는데. 그런데 손흥민의 표정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평소에 밝은 미소가 전혀 없었다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떠올린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뭔가 빚진 게 있는 표정이었어요. 구단 스태프 중 한 명이 제게 귀띔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흥민에게 빚? 도대체 누구에게 왜? 더 궁금한 건 그가 요청한 게 단 하나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만나자는 것도 동료를 만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개인적으로 꼭 찾아뵈어야 할 분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몇 개의 소스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측에서는 완전히 함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매니지먼트 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LA에 도착하자마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만 하더군요. 누군지는 저희도 몰라요. 이상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최고 수준의 선수라면 모든 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시간을 요구하다니요. 더구나 미국 진출의 첫 주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고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광고 계약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인타운 방향으로 향했다는 거였습니다.
베벌리 힐스도 할리우드도 아닌 한인타운이요. 그것도 번화가가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그곳에 누가 있기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모든 걸 제쳐두고 찾아갔을까요? 그 궁금증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FC 본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스타 영입에 들떠있던 직원들이 모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마케팅 디렉터 제시카 첸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 그녀는 20년 넘게 프로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데이빗 베컴부터 카를로스 벨라까지 수많은 스타 선수들의 미국 정착을 도와왔죠. 제시카가 보여준 스케줄표는 정말 빼곡했습니다. 나이키 촬영부터 시작해서 ESPN, 폭스 스포츠 인터뷰까지 각각이 수십만 달러 규모의 중요한 계약들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요청 방식이었어요.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개인적으로 꼭 찾아뵈어야 할 분이 있으며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분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이름이나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혼자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했어요. 손흥민 정도의 스타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보안과 스케줄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만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스티브 러셀 구단 단장은 더욱 솔직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이미 시즌 티켓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첫 주부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면 구단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욱 의외였던 건 손흥민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토트넘에 있을 때나 국가대표팀에서나 그는 항상 모범적이었다고 해요. 지각이나 무단 결석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걸로 유명했죠. 팀 동료들과의 갈등도 전혀 없었고 언론과의 관계도 항상 원만했어요. 그런 선수가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매니저 김정호 씨 역시 당혹스러워했어요. 평소에 모든 일정을 상의하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손흥민이 평소와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일을 드디어 해결하려는 그런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구단의 보안 담당자를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요청한 목적지는 한인타운이었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식당이나 상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손흥민이 직접 길을 찾아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스타들은 GPS나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데 손흥민은 마치 그곳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한인타운에서 오래 활동해온 기자 동료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흥민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한인타운에는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손흥민의 과거를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바이어 레버쿠젠 시절,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생활까지. 혹시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지금 LA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공개된 자료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는 타입이었고 특히 가족이 아닌 개인적 인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의 SNS 계정을 훑어보다가 몇 년 전 올린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인데 작은 한국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캡션에는 간단히 소중한 추억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댓글도 별로 없었고 딱히 주목받지 못한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혹시 그때의 그 식당, 그 추억이 지금의 이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독일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금 LA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온 날짜를 확인해 보니 손흥민이 독일에서 특별히 힘든 시기를 보낸 후였어요. 부상으로 재활하던 시절 말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 인터뷰를 찾아보니 손흥민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짧게 말한 적이 있더군요. 그때는 그냥 코치나 의료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소중한 추억 사진과 연결해서 보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 손흥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연이 무엇이든 그에게는 어떤 계약이나 스케줄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15년이나 된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를 말입니다. 손흥민이 찾아가려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그 만남을 원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은 바로 15년 전 독일에서 시작된 하나의 작은 만남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1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0년 독일 함부르크,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날 LA에서의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졌거든요. 당시 18살이었던 손흥민은 함부르크 SV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2010년 가을, 그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죠. 훈련 중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발 부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더구나 아직 유럽 무대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어린 아시아 선수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었죠. 당시 독일 현지 언론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몇몇 기사에서는 그의 부상을 두고 체력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손흥민은 홀로 독일에서 재활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고 팀 동료들과도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소통이 어려웠어요. 18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죠. 의사들은 최소 2달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젊은 선수에게 2달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구단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재활 치료를 마친 후 그는 홀로 함부르크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독일의 가을은 일찍 어둠이 찾아왔고 쌀쌀한 바람이 그의 마음처럼 차가웠어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우연히 작은 한인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고향 맛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식당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외로웠던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정말 소박했어요. 테이블 5개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국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한국어가 그를 반겨주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한국 청년이 혼자 들어온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아주머니는 즉시 자리를 권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박순자 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독일에서 살아온 분이었죠. 2 자녀를 독일에서 키우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는 걸 알자 박순자 씨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인 관심은 스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타양살이하는 어린 한국 청년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날 박순자 씨는 손흥민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소고기 무국에 밥을 말아준 정말 소박한 한 끼였어요. 하지만 그 맛은 손흥민에게 특별했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진짜 한국의 맛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를 감동시킨 건 박순자 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손흥민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얼굴에 그늘이 없다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때까지 손흥민은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에 대한 격려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 자체에 대한 이런 따뜻한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더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국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네받은 격려였죠. 그날 이후 손흥민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나면 종종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자주 가게 됐어요. 박순자 씨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그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흥민이 재활 때문에 우울해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훈련 복귀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죠. 그날 박순자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시간은 지나간다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진 순수함과 성실함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박순자 씨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꼭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때 박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보답은 필요 없으니까 대신 나중에 정말 성공해서 미국에라도 가게 되면 구경 한 번만 시켜달라고 했어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손흥민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손흥민은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박순자 아주머니 마이너스 꼭 다시 만나자. 18살 소년의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손흥민은 드디어 훈련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였어요. 첫 복귀 훈련을 마친 그날, 그는 가장 먼저 박순자 씨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회복된 것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고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손흥민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순자 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사업 관계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미 대부분의 짐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때 손흥민은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미국에서 다시 만나겠다고요. 박순자 씨는 웃으며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저 어린 선수의 다짐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 약속은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받은 따뜻함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정말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마침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약속을 지킬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손흥민과 박순자 씨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사람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선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생긴 거였어요. 매일 저녁 재활 치료를 마친 손흥민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박순자 씨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했어요. 흥민아, 오늘도 수고했어. 얼굴이 좀 밝아졌네. 사실 손흥민의 얼굴이 밝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와의 만남이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독일에서의 외로움이 그 작은 식당 안에서만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박순자 씨는 손흥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 보이면 더 든든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어떤 날은 우울해 보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마치 진짜 어머니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박순자 씨가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아직 무명에 가까웠어요. 함부르크에서도 주전이 아니었고 부상으로 더욱 불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순자 씨는 마치 그가 이미 큰 스타라도 된 것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흥민아, 넌 다른 선수들과 뭔가 달라. 얼굴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박순자 씨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독일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손흥민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젊은이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손흥민은 처음엔 그런 말들을 단순한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박순자 씨의 진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녀는 정말로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흥민이 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날이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그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상처가 되는 내용이었죠. 박순자 씨는 그런 손흥민을 보더니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흥민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아주머니가 장담한다. 그런데 그때 박순자 씨가 덧붙인 말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얼굴에 그늘이 없어. 진짜 좋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맑은 기운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 이 말은 손흥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실력이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신의 인품이나 성격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순자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축구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선수는 따로 있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사람들은 느끼거든. 그날 밤 손흥민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박순자 씨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표현들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부터 손흥민의 훈련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부상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박순자 씨의 말이 그에게 용기를 준 거죠. 며칠 후 손흥민은 박순자 씨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코치가 그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봤다는 거였어요. 예전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칭찬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박순자 씨가 보여준 믿음의 깊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격려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손흥민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그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흥민아, 아주머니가 하나만 말해줄게. 넌 나중에 정말 큰 선수가 될 거야.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 그게 내 가장 큰 무기거든. 이 말은 손흥민에게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생의 지침이 됐습니다. 성공하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 이는 나중에 그의 인생 철학이 되었어요. 박순자 씨의 격려는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이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그녀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주머니 말이 맞지?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지지와 격려 덕분에 손흥민은 점차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됐습니다. 박순자 씨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믿음이 그 자신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자신감을 끌어올린 거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박순자 씨의 격려가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손흥민이 잘할 때만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할 때도 실수할 때도 변함없이 믿어주었습니다. 그런 무조건적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손흥민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손흥민이 회고하기를 그 시절 박순자 씨의 말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축구 기술을 가르쳐준 코치들도 중요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확립해준 건 박순자 씨였다고 말이에요. 아주머니의 그 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5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이 모든 걸 제쳐두고 박순자 씨를 찾아가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어떤 약속으로 이어질지를, 그리고 그 약속이 15년 후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른 특별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손흥민이 재활훈련에서 작은 성과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준 날이었어요. 의사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는 거였죠. 박순자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워하며
특별히 손흥민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여주었어요. 국물이 진하고 고기가 부드러운 정말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흥민아, 정말 다행이다. 이제 곧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손흥민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준 분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린 선수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죠. 아주머니, 제가 나중에 정말 성공하면 꼭 보답해드릴게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런 손흥민을 보던 박순자 씨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흥민아. 이런 걸로 보답을 바라겠니? 그냥 아주머니가 좋아서 해주는 거야.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받기만 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런 그의 마음을 헤아린 박순자 씨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꼭 보답하고 싶다면 하나 있긴 해. 네? 뭐든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정말 큰 선수가 되면 미국 한번 구경시켜줘. 아주머니 평생 소원이 미국 여행인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것은 정말 소박한 부탁이었어요. 거창한 보답이 아니라 그저 함께 여행을 가자는 것.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정말로 손흥민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큰 선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뛰는 선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박순자 씨가 자신의 말이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순자 씨가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크게 그려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꼭 미국에서 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주머니를 모셔올게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확신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진심만큼은 확실했어요. 박순자 씨는 그런 손흥민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약속이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아주머니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니까.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약속해요. 언젠가 꼭 미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손흥민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 거였어요. 그 수첩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중요한 일이나 목표를 적어두는 용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수첩의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어요. 박순자 아주머니, 미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 그 글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써졌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진중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날짜까지 적었습니다. 약속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손흥민은 그 수첩을 덮으며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박순자 씨의 따뜻함에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손흥민은 다시 박순자 씨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주머니, 어제 약속 정말 기억하고 계시죠? 미국 여행 말이에요. 박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흥민아. 하지만 정말 부담 갖지는 마. 아주머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약속은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손흥민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재활 훈련에 임했습니다. 박순자 씨와의 약속이 그에게 새로운 동기가 된 거였어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약속이 손흥민의 목표를 더 구체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좋은 선수가 되고 싶었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졌어요. 박순자 씨와의 약속이 그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해준 거였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박순자 씨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코치가 그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이전보다 목표 의식이 뚜렷해졌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더욱 진지해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변화야, 흥민아. 뭔가 달라진 게 있니?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와의 약속 때문인 것 같아요. 꼭 지키고 싶거든요.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농담처럼 한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감동도 받았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청년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흥민아,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약속은 약속이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이미 그 약속이 자신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어요. 박순자 씨의 따뜻함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다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옆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어요. 절대 잊지 말자. 이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약속이다. 그 순간부터 손흥민에게 그 약속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신념이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지켜야 할 소중한 다짐이었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이 모든 스케줄을 제쳐두고 LA 한인타운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낡은 수첩에 적힌 한 줄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는 손흥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지를 말입니다. 이제 다시 2025년 LA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모든 스케줄을 제쳐두고 향한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LA 한인타운은 여전히 복잡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윌셔대로를 중심으로 한국 간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찾아간 곳은 그런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베니스대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간 조용한 골목, 그곳에 고향 맛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15년 전 독일에서와 똑같은 이름의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간판의 글씨는 발해 있었고 건물 외벽도 낡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LA 한인 사회에서도 그리 알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큰 길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인테리어나 특별한 메뉴로 유명한 곳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동네 주민들이 가끔 찾는 소박한 한식당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의 주인 박순자 씨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어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벌써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만큼은 어느 곳보다 깊었어요. 박순자 씨는 이제 60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20년, 미국에서 12년을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식당을 차렸느냐고, 좀 더 번화한 곳으로 이사하면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박순자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이 좋다고, 조용해서 좋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독일에서 만났던 그 청년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정말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지, 미국에 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손흥민의 소식을 꾸준히 챙겨봤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적했을 때, 토트넘에서 활약할 때,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그의 근황을 확인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청년이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특히 손흥민이 큰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좋은 활약을 보일 때면 박순자 씨는 혼자 조용히 박수를 치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어요. 남편 김철수 씨도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나중에 독일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함께 응원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손흥민의 LAFC 이적설이 나돌 때 박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LA에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그가 1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여름 손흥민의 LAFC 이적이 공식 발표됐을 때 박순자 씨는 정말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물론 그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 김철수 씨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세계적인 스타인데 15년 전 독일에서 만난 식당 아주머니를 기억이나 할까?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찾아올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박순자 씨도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청년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설령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도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씨는 최근 며칠 동안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제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두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한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만큼은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평소처럼 오후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당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 조용한 골목에는 평소 그런 고급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식당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문이 열렸어요. 박순자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차에서 내리는 것 같았는데 햇빛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순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잠시 식당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식당 문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15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당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박순자 씨와 그 방문자 모두 알게 될 거였어요. 이 만남이 정말 기적 같은 재회인지를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이 LA 전체,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특별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그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년 만의 재회는 정말 이루어질까요? 박순자 씨가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면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키, 그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그 모습이 15년 전 기억과 겹쳤거든요. 남자는 문을 완전히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 씨의 숨이 멈췄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독일에서 만났던 그 어린 축구선수 손흥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훨씬 커졌고 어깨도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성숙함과 자신감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15년 전과 똑같은 진실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독일에서 봤던 그 식당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그리고 한국의 냄새가 가득한 공간. 그는 잠시 감정에 젖어 그 모든 걸 하나하나 기억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게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와 닮은 다른 사람인 건 아닌지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그 약속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와 준 거였습니다. 손흥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 한가운데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된 사람이 작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늦었습니다. 15년이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인터뷰나 경기장에서 보여주던 침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급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어요. 이러면 안 돼, 흥민아. 빨리 일어나. 하지만 손흥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진심이 담긴 말에 박순자 씨는 더욱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의 겸손함과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용서할 일이 있다고 그래.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박순자 씨가 손흥민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말이에요. 잠시 식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의 재회, 그리고 지켜진 약속에 대한 감동이 두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때 해주신 말씀들 하나도 잊지 않고 있어요. 넌 얼굴에 그늘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다. 그 말들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박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15년 전 했던 말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저 힘들어하는 청년을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그가 그 말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손흥민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적 예의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그런 손흥민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정말로 큰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축구 실력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들었어요. 이렇게 바쁠 텐데 자신을 찾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담을 주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순자 씨의 마음을 알아챈 듯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온 건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오고 싶어서 꼭 와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LA에 온 첫날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일정보다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이 말에 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자신을 찾기 위해 다른 중요한 일들을 미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박순자 씨를 찾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만남을 기다렸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자신은 그저 힘들어하는 한국 청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식당 문이 다시 열리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손님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보고서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언론사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박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어요. 과연 손흥민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더 큰 의미로 발전할까요? 언론사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려는 순간 손흥민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촬영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스타들은 이런 휴먼 스토리 취재를 오히려 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인터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만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손흥민의 정중하지만 확고한 요청에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손흥민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더 이상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나간 후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흥민의 그런 모습을 보며 새삼 감탄했어요. 분명히 좋은 홍보 기회였을 텐데 그것보다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흥민아, 괜찮았니?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너한테도 좋을 텐데.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팬 서비스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박순자 씨와의 재회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손흥민은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15년 전 약속을 지키는 것 말고도 말이에요. 박순자 씨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감동적인 재회였는데 또 다른 준비가 있다는 건가요?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건 제가 1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긴 편지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편지를 펼쳐보자 손흥민의 지난 1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편지에는 독일에서 박순자 씨를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힘들 때마다 그때의 따뜻함을 떠올렸다는 것, 그리고 매년 박순자 씨의 생일을 챙기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독일에서 처음 만난 날이 어머니 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15년 동안 꾸준히 챙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편지 뒤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통장 사본이었어요. 손흥민이 1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장의 이름은 박순자 어머니 감사기금이었어요. 이건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용돈에서 조금씩, 나중에는 수입이 생기면서 더 많이 모았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드리려고 했던 거죠. 박순자 씨는 그 통장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지만 그보다 1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월 저축했다는 성실함에 더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손흥민은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 열쇠와 함께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운타운에 작은 집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물론 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히 쉬셔도 돼요. 이번에는 정말 박순자 씨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집을 준비했다고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흥민아,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손흥민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적 예의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 모든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언론에 알려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이 말에서 손흥민의 진정한 인품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선행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철저히 비밀로 하자고 했거든요. 박순자 씨는 그런 손흥민을 보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무엇보다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LA에 온 진짜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를 모시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미국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네요. 손흥민의 이 말에 박순자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농담처럼 했던 미국 여행이 이런 방식으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손흥민이 준비한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곧 LA 전체를 감동시킬 만한 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에 제 첫 경기가 있어요. 그때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손흥민의 LAFC 경기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타디움에는 이른 저녁부터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도 있었고 현지 한인들도 대거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특별한 손님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박순자 씨였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모셔온 그녀는 VIP석에 앉아 경기장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큰 경기장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순자 씨 옆에는 손흥민의 매니지먼트 팀에서 특별히 배정한 통역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경기 전 웜업 시간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필드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VIP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를 발견하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순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5년 전 독일의 작은 식당에서 국밥을 끓여주던 그 청년이 지금은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스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새로운 팀에서의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전반 25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멋진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골을 넣은 거였어요.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골 세리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난 후 곧바로 VIP석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가 앉은 자리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기장의 대형 스크린이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VIP석에 앉은 한 노부인과 그녀에게 인사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전체 관중들에게 보여진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손흥민이 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까?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수만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어요. 손흥민이 자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계속됐고 손흥민은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순자 씨를 향해 인사했어요. 이제 관중들도 저분이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골에 대한 소감과 함께 VIP석의 그분에 대해서도 질문했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순자 씨와의 만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15년 전 독일에서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고,
그리고 오늘이 그 약속을 지킨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명의 한인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흥민, 고마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랑이야. 그 외침을 시작으로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어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팬들뿐만 아니라 LA에 사는 한인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을 모르던 현지 팬들까지도 감동받은 모습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작은 식당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여전히 겸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기특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박순자 씨는 여러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손흥민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도 조용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말했어요. 손흥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의 골 세리머니와 VIP석의 미스터리한 노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손흥민과 박순자 씨는 조용히 다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카메라 없이 그냥 정말 가족처럼 편안하게 말이에요. 손흥민은 그날 밤 박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15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손흥민의 진짜 선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겸손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LA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미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경기로부터 일주일 후 LA 전체가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준비해온 더 큰 계획이 드디어 공개된 거였어요. 손흥민은 LAFC 구단과 협의하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단순했어요. LA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재단의 첫 번째 고문으로 박순자 씨를 위촉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멘토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기에 이 재단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이죠.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심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프로젝트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따뜻함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자는 취지였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ESPN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평가했고 CNN은 스포츠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사례로 소개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LA 타임즈에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어요.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개인의 성취보다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진짜 위대함이라고 말이에요. 또 다른 독자는 15년 전에 약속을 지킨 손흥민의 모습에서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신뢰와 성실함을 봤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SNS나 즉석 소통이 넘치는 시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적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많은 1세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런 작은 인연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박순자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선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점이었어요. 그녀는 특별한 지위나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청년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베푼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온 진심이 15년 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손흥민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몇 달 후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고됐어요. 특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 점차 당당해지는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멕시코계 청소년은 프로그램 후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손흥민과 박순자 씨는 자신들이 시작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순자 씨의 작은 식당에서 손흥민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고 자신이 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손흥민은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고 진짜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LA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사례를 리더십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깨달은 건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숫자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골수, 연봉, 트로피, 팔로워 수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오래 기억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 했어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도 15년 전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제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조용히 해냈어요. 화려한 홍보나 과시 없이 그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LA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손앤박이라고 불리는 정신인데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 큰 선순환으로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에요.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이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작은 친절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성실함이 진짜 위대함을 만들어낸다는 것 말이에요. 손흥민과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이제 LA의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받은 따뜻함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손흥민과 박순자 할머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약속이란 무엇인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026년에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